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이 사주를 볼 때 굉장히 헷갈려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이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사주에서 말을 하면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용신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용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좀 범위도 넓고 또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앞으로 이걸 좀 시리즈로 해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주를 잘 몰라도 기본만 알고 있을 때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용신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파트를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용신은 뭐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은 격국용신입니다. 격국용신. 무슨 얘기냐면 사주는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격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용신이 되는데 용신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주 초보자일수록 또 사주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일수록 이 용신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또 용신이 전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실제로도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 용신이 뭐 사주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아니면 그거보다도 심지어 사주는 용신 찾는 법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로 이제 공부를 깊이 있게 많이 하고 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용신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용신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도 될 수 있다. 또 대운과 세운의 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신을 찾아야만이 그 사람이 어떤 운이 왔을 때 어떤 대운이나 세운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용신이 중요한데 처음에는 격국, 격과 국, 이제 격국이라는데 뭐 정제격이니 일반격이니 특별격이니 해서 여러 가지 국이 결정이 되는데 그걸 격이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용신을 찾게 되는데 이 격국 용신이 있고 뭐 또 조우 용신, 조우 용신, 통간 용신, 그리고 뭐 병약 용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억부 용신, 뭐 전왕 용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격에 따라서 이제 보는 게 다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똑같은 기운이 필요한데 뭐 어떤 때는 병약 용신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통간 용신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억부 용신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용신이 결정되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다 아시겠지만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물론 사주에 보면 사주는 격을 따지면 특별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특별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에서도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주 같은 경우도 이 특별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격이 한 뭐 10% 이내가 되기 때문에 이 특별격에도 또 종격이 있고 화격이 있고 또 합합격이 있고 굉장히 특별격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지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종왕이냐, 종강이냐, 뭐 종살이냐, 종제냐, 뭐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굉장히 많고 또 합합격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일단 특별격을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사주가 결정이 되면 특별격을 일단 우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90% 정도 정확하게는 뭐 90%까지 세워보진 않았지만 한 8, 90%가 일반격입니다. 특별격은 정말 10%에서 20%도 안 되지만 굉장히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 일반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일단 특별격이 먼저다. 일단 첫 번째는 특별격이 우선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특별격 같은 경우는 일단 보기는 조금 쉽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주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걸 가지고서 용신을 찾아야 되는데 용신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것을 잘 찾아야만이 그 사람의 희기를 볼 수 있습니다. 희기라는 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용신이 일단 뭐 모든 것을 다 대변한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용신이 100%는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같이 말씀드릴게요. 다만 일단 우선순위를 특별격 우선으로 하고,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조나 통간, 병약, 억부, 뭐 전황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억부용신을 많이 압니다. 억부용신 같은 경우는 일단 내 사주가 신강하냐,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냐, 이거에 따라서 억부용신이 결정되는데, 억부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이거는 이제 억제한다, 억압한다 이 소리고요. 부라는 것은 도울부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내 기운이 강했을 때, 신강할 때는 일단은 식신상관이나 재성, 관성이 와서 내 기운을 빼주거나 눌러줄 때 그것을 억이라고 하고요. 눌러줘야지, 관성이 와서 눌러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강할 때는 이런 개념이고, 신약하다, 신약할 때는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강할 때는 식재관이 오고, 신약할 때는 비견, 겁재나 아니면 인성이 와야 일반적으로 억부용신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 통간용신이나 병약용신보다도 제일 헷갈려하는 게, 억부용신은 신강, 신약일 때는 해주는데 이게 신강사주인지 신약사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고 아리까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논하고 싶은 것은 신강이나 신약을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선순위라 그랬죠. 일단 조라든지 통간, 병약, 억부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용신을 먼저 해야 될까? 어떤 걸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까? 이 부분인데, 일단은 신강, 신약이나 억부 이런 것도 사주를 놓고 봐서 볼 필요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조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후 용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조후를 봐야 된다. 이 조후 용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왜 이걸 먼저 우선순위로 억부나 다른 용신보다 봐야 되냐면, 이 사주는 음양 오행론이고 계절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음양의 조화가 안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양의 기운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음의 기운이 적다. 아니면 반대로 음의 기운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양의 기운이 적다. 이럴 때는 이 억부를 떠나서 먼저 조를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주는 음양오행론인데,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가 음과 양의 조화 속에 이루어지는데, 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같은 거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음으로 보고, 물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보기 때문에 양의 기운으로 봅니다. 그 음과 양이 만나서 거기에 혈자리라든지 기가 모이고, 남녀도 같이 살다 보면 자손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새로운 매개체, 그러니까 음과 양이 만나면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또 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기라고 보고 남녀 사이는 뭐 자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남녀 사이 말고도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랬는데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우용신을 봐야 되는데 이 기운이 서로 어떻게 음과 양이 조화로 되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억부나 병약이나 통간 이런 게 있는데 아리까리한데 조우가 깨졌다 그러면 일단은 음기가 많은 사람은 양기가 와야 되고, 양기가 많은 사람은 음기가 많이 와서 밸런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체 온도도 36.5도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인체 밸런스가 열이 너무 많다, 뭐 한 39도, 40도까지 간다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뭐 34도라든지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또 위험하잖아요. 이 음과 양의 조화 속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사람도 생명이 위험하듯이 사주 역시도
이 음양의 조화, 우선순위가 음과 양의 이 조화가 깨져버리면 일단 좋은 사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조로 본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은 이 용신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격이 정해지고, 격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다, 인품이 어떻다. 그러니까 사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을 정한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현재 무엇이냐, 그럼 사주에서 필요한 기운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용신이라고 보는 건데, 일단 격국 용신은 사주에서 중요하지만 근데 나중에 또 사주를 많이 보다 보면 격국 용신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사주를 처음 배우시고 또 아니면 사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용신도 변하고 격도 변하고 뭐 격도 막 몇 가지로 됩니다. 용신도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통관 용신이 필요할 때도 있고 조우나 억부 가치도 막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로 따진다고 하면 일단 조우다. 첫 번째는 특별격이고 두 번째는 조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라면 나머지 이걸 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격 사주일 때, 특별격일 때는 일단 특별격에 관계된 뭐 종격이 됐든 화격이 됐든 그런 용신을 찾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일반격에서는 일단 조우가 우선이다. 이제 조우가 균형을 맞췄을 때 그때 이제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걸 따지고, 또 세력이 서로 막 팽팽했을 때, 싸움을 했을 때 그때는 통관 용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병약 용신이라서 한쪽에 병이라 그러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약의 기운이 오면 그걸 또 병약 용신이라 하고 이런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특별격 우선으로 하고 조우한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찾으시면 된다. 그러면 그런 거 찾는 법을 하나하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실전에서 사주를 하시는 분들 자체도 이 용신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이 사주가 보면 8글자 속에서 그러니까 충되고 극하고 합하고 그걸 생극제화라고 하는데, 그런 게 왔을 때 힘의 밸런스가 바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합해서는 어떻게 되고, 또 삼합이 왔을 때, 또 방합이 왔을 때, 충이 왔을 때 충도 하나가 오느냐, 또 합도 쟁합이냐 투합이냐 막 이런 게 아주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사주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알고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응용력이 생겨서 이럴 때는 이렇게 보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용신을 쓸 때가 있고 억부가 쓸 때 있고 병약을 쓸 때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조우가 우선이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서부터는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찾는 법을 말씀드릴 텐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춥고 그 다음에 배고프다. 그럼 두 가지잖아요. 춥고 배고프다. 자, 첫 번째는 춥다. 두 번째는 배고프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런데 추운 사람은 배도 고프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춥기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만 고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두 가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우선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춥고 배고프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배고프니까 밥을 먼저 먹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추우니까 몸을 먼저 녹이고 따뜻하게 하는 게 우선일까요? 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답은 명확합니다. 춥다는 것은 일단 조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배가 고프다는 것은 내가 허기진 걸 채워야 되니까 이때는 억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왜 이게 춥다가 조가 우선이냐? 이 추운 상태에서 배가 고프다 해서 뭘 먹잖아요. 그럼 소화도 안 되고 몸은 이미 차고 냉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체 전체가 굉장히 냉하고 피도 지금 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 장기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소화가 잘 되는데, 추운 상태에서 배고프다 그래서 급하게 먹잖아요. 그럼 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추위를 먼저 따뜻하게 몸을 녹여준 다음에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배고픔을 달래줘야 체하지 않고 인체 장기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일단 조우가 우선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춥고 배가 고프다 이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장기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배고픔을 달래줘야 된다.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한쪽의 기운이 차갑고 냉하면 일단 조우용신을 먼저 찾아야 된다. 신약할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니 신강신약 그러면 신약한데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 아닌데 그때도 조우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지금 막 숨이 끊어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몸이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을 음식을 먼저 줘야 될까요? 아니면 먼저 기를 보충해서 미음이라도 주고 물을 이렇게 갖고 조금씩 보충을 해줘야 될까요? 일단 지금 굉장히 기력이 쇠하면 어떤 사람은 쇠하니까 영양주사 팍팍 놓고 많이 줘야 되니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차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사주에 관심 있든지 아니면 실제 지금 실전에서 사주를 지금 상담을 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이러한 부분이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다 그러신 분은 일단 우선순위가 정해져야만이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잖아요. 우선 먼저 차가 막혔을 때도 앞차가 먼저 빠져나가고 그다음 뒤차가 나가야지 앞차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뒤에서 들이밀고 한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일단 특별격이 우선이지만 그걸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반격에서는 일단 조우를 우선으로 한다. 물론 특별격일 때도 조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격이라서 뭐 100% 무조건 특별격 우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격 우선 원칙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조우용신을 먼저 봐라. 왜냐? 사주는 음양 오행학이기 때문이고 계절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 봄에 태어났냐? 가을에 태어났냐? 겨울에 태어났냐? 여기에 따라서 계절의 영향을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우적인 측면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이게 화가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조열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냉한 사람인지 한의학에서도 냉체질이냐 양체질이냐 음체질이냐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조우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 그러면 앞으로 이 용신을 어떻게 하나하나 찾을지는 따로 또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 또 차례로 올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